부모나 자신이 이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이주 배경 아동이라고 칭합니다. 시대 국제 결혼이 늘면서 다문화 가정도 외국인 증가하고 가정의 자녀를 있습니다. 다문화 통틀어 청소년은 크게 늘고 있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주 노동자는 인구 문제의 대안 중 하나입니다. 다문화 사회가 자리 잡으려면 2세인 다문화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합니다. 이제는 현실이 된 교실 속 다문화 풍경. 그러나 학교 현장은 제대로 준비하고 있을까요? 현재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매해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수. 그만큼 매해 다문화 학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 문제도 같이 화두되고 있는데요. 학교를 떠나는 다문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났으며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그 수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국에 온 지 2년 넘었어요. 한국에 온 이유는 고등학교 때 한국 드라마랑 K-팝은 관심이 많아져서 한국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대학교 입학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처음 왔을 때는 겨울이니까 날씨가 엄청 추웠어요. 그리고 처음 왔을 때는 한국어 몰랐거든요.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너무 답답했어요. 극복한 방법은 시간 날 때마다 한국어 동영상을 보고 따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앱에서 한국어도 배울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동영상 하나하나 찾기 오래 걸려서 좀 불편해요. 다문화 학생들이 겪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의사소통 문제는 또 다른 문제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어를 잘 몰라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 내용의 해석이 어렵고 심하면 학교 내의 따돌림으로 사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학업 중단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2023년도 다문화 이중언어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대전교육청의 초등장학과 황인정 장학사님과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령기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은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작년 4월 1일 기준 대전의 다문화 학생이 3,420여 명이나 된다고 집계되었습니다.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중 언어와 관련된 교육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북조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 학생과 담임교사가 1대1 멘토링으로 학생의 기초 학력, 한국어 교육, 심리 정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2023년에는 90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 다문화 학생을 위한 멘토링 사업은 우리 대전시 교육청의 고유 사업으로
다문화 학생의 기초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보강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30여 개 학교에 5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직접적인 이중언어 교육 지원 사업으로요. 방과 후 이중언어 교실 사업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 20여 개의 교실에서 5세 국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러시아어 이렇게 5개 언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강사는 현지 원어민이 와서 수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 나라의 모국어 또는 자기의 모국어일 수 있겠죠. 이런 이중언어를 학습을 장려해서 지속적으로 강점을 개발하고 자긍심을 높여주는 사업입니다. 대전시에서 예선을 거치고 나중에 전국 대회에 나간대요. 대전 학생들이 전국 대회에서 최우수상, 대상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 학교에 이제 3월이나 9월 학기 시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모님이나 가정 상황에 따라서 학기 중에도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한국 학교에 들어갈 때 가장 큰 장벽이 언어거든요. 또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들의 한국어 수준 정도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학생들의 정확한 한국어 수준을 판별하고 개별 특성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학생들만 가는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다문화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해야 이 학생들이 학교나 사회에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좀 1대1 개별 수업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대1 개별 수업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앱이나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도 좋은 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문화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나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중 언어는 비다문화 학생들보다 다문화 학생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부모님 나라에 대한 그 모국어를 배우면서 자긍심을 갖게 해주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내가 비다문화 친구들보다 잘하는 영역이 있구나. 라는 걸 북돋아줘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부심을 키워줄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문화 사회입니다. 다문화 사회를 규정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기준은 없지만은 OECD에서는 외국인 체류 비중이 5% 이상이면은 다문화 국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외국인 체류 비중이 실질적으로 5%를 넘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2019년 통계에 의하면은 약 4% 정도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이주 배경을 가진 그러한 외국인 체류 비율이 5%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이제 숫자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청소년이 이주의 배경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외국에서 태어났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가족 중에 이제 이주의 경험이 있고 또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겠습니다. 가령 이제 여러 계층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있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결혼한 부부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모가 이주 배경을 갖고 있고 그 자녀가 또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부모의 그 이주 배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도 입국 자녀가 있습니다. 중도 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의사가 아닌 부모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제 살게 된 자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아이들은 이제 동포 자녀인 경우도 있지만은 재혼으로 국제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이 있고요. 특히 이 자녀들은 가장 문제가 이제 소통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언어가 이제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거나 거의 능통하지 않기 때문에 언어적인 소통 문제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력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외국에서 그 학력과 한국에서 학력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또 이제 불법 체류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녀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에 대한 경험이라든가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자녀들은 좀 덜한데 중도에 이제 부모를 따라서 들어와서 또 불법 체류 상태로 있는 그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 소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또 이제 학교 이제 입학하는 문제, 재학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탈북 청소년 계층들이 있는데요. 북한에서 이제 부모나 가족을 따라서 이제 탈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탈북자가 해외에서 체류 중에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학교 교육의 문제에서도 차등이 굉장히 이제 심하고요. 가정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서비스는 이중 언어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이중 언어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 다문화 가정이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이해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시켜서 상호 간의 이해가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데스크 리서치와 인터뷰 답변을 종합한 결과 중도 입국한 다문화 학생에게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 학생들에게 이중 언어는 학교 생활 도움 및 다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줍니다. 그들이 한국어와 이중 언어를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문화 학생의 즐거운 언어 교육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멀스데이.